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케줄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케줄링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요. 비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CPU를 강제로 이제 뺏어 올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선점하고 비선점의 차이인데, 비선점 스케줄링, 비선점이라는 말은 이미 할당되어 있는 그 CPU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는 거, 강제로 못 빼서 쓰는 거, 그게 이제 비선점이에요. 비선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 이제 내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선점일까요? 비선점일까요? 그럼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는 선점이에요? 비선점이에요? 당연히 얘는 비선점이죠. 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똑똑했더니 안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급해.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빼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미 할당돼 있는 그런 CPU를 강제로 빼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비선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이요.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이제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을 보고 우리가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은 화장실에 있는 놈은 내가 빼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점형이에요. 선점. 그래서 선점하고 비선점은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미 할당되어 있는 그 CPU를 강제로 뺏을 수 있냐 없냐 그거요. 강제로 뺏을 수 없는 거. 뺏을 수 없는 게 우리 비선점이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게 선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CPU를 할당받으면 그 해당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CPU를 끝까지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비선점. 그래서 프로세스의 응답 시간이 예측이 용이한 게 우리 비선점입니다. 얘는 주로 이제 일괄 처리 방식에 적합해요. 이번 시간에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를 모두 골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비선점이 뭔지 그걸 이제 골라 쓰라는 건데, 우리 비선점을 보게 되면 이제 기한부라는 것도 있고요. FC, FS라는 것도 있고, HR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SJF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이 5가지를 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라운드 로빈이 됐든 다단계 Q가 됐든 아니면 SRT라는 게 됐든 아니면 선점 우선순위가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의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 비선점이라는 거는 강제 종료를 못 시키는 거, 시킬 수가 없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비선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프로그램 쭉 같이 이제 실행을 시키다가 중간에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스만 그것만 이제 우리가 강제로 이제 종료를 시킬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강제로 종료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선점 스케줄링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비선점은 그거의 반대, 강제 종료를 아예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점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일괄 처리 방식에 적합한 게 우리 비선점 스케줄링이요.